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책걸상 482회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보너스 트랙이고요, 시즌 3에. 네.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몇 회다고 늘 얘기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몇 번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오래된 프로다. 오래된 프로다라는 것도 좀 강조하고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아하. 지금 이 두 분의 매력은 뭐 착한 척도 안 하고 그냥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즐거움을 위해서, 사실 진짜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써니가 진짜 고생이지. 써니 진짜 출연료도 없이. 저희가 지금 한 5년 가까이 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500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앞으로 만약에 5년 정도? 써니 너무 걱정하지 마. 제가 이제 조만간 제가 최근에 했던 무슨 강연료가 들어오거든요. 강연료 들어오면 내가 내 사비로 출연료 입금해줄게. 괜찮습니다. 앞으로 보너스 트랙이잖아요. 앞으로 한 5년, 6년 정도 방송을 더 하면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한 6년 더 하잖아요. 그럼 우리 전원일기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진짜? 전원일기가 1000몇 회까지 했걸랑 1100회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새 그거 아시죠? 전원일기 다시 보는 사람 진짜 많은 거. 최근에 345회인가 6회인가를 봤는데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뭐 제사를 지내는 에피소드였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요? 아니 진짜 얼토당토하게 제사를 지내니까.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바뀌었지만 뭐 그 장면이 뭔지 몰라서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빡시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 네. 많이 바뀌긴 했죠. 네. 자, 전원일기는 1088부작이라고 지금 찾아보니까 아니 우리 전원일기 넘어서려면 1088회 해야 되는 거예요. 6년만 더 하면 6년 전원일기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분이 500회가 가까우니까 책 팟캐스트계의 전원일기를 꿈꾸는 네. 책걸상 482회 역시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채땡땡땡땡님께서 애송시 30선 대신할 아이디어 투척합니다. 대신 거대 프로젝트다. 애송시 30선은 포기하신 거예요. 용납이 안 된다 이거. 자, 먼저 문학과 지성사와 문학동네 그리고 네이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강한과학과 여행준비의 기술의 오디오북이 아직 없잖아요. 저는 두 권의 책이 귀로 들어도 충분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새 매체가 협업해서 오디오북을 내주세요. JYP님은 육성이면 더 좋을 듯합니다. YG님은 성우가 좋을 것 같아요. 나 더 이상 안 읽을래. 뒤는 제가 읽어드리죠. 네. 시간이 없다면 요약본도 괜찮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책걸상 연재되니 오디오 클립에 오디오북으로도 판매하고 펀딩 상품으로 끼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딩에 넣으면 오디오북 발매 시 초기 조회수를 잡을 수 있고요. 이후 꾸준히 오디오북 판매 수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오디오북도 사서 듣거든요. 오디오북은 에세이류가 좋더라고요. 여행 준비의 기술과 강한 과학도 깊이가 있으면서 무겁지 않아서 오디오북으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3천만 원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3천만 원 어떡해. 저희 제작진의 마음 같으시군요. 제가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꿈에서 막 3천만 원 나와요. 그렇군요. 아니 저는 너무 이거 진짜 빵 터졌어요. YG님은 점점점 성우가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JYP가 지금 그 펀딩 상품 중에 미친 척하고 여행 준비의 기술을 읽을까,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볼까. 애송시보단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 내가 쓴 거를. 그리고 애송시들은 뭐 읽어서 녹음해 본들 뭐 확장성이 없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팔 거예요, 그걸. 네네네. 근데 여준기는 또 읽어서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나중에 팔면 혹시 알아였던 누가 또 한 100분이라도 사실지. 읽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 네이버한테 특별히 물어볼 필요 없고요. 저 문학동네에도 안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요? 네이버는 그냥 오디오북을 누군가가 만들기만 하면 그건 뭐 네이버든 무슨 교보문고든 예스든 그냥 다 팔 수 있어요. 아무데나 여기저기 팟빵에서도 팔 수 있고. 그리고 문학동네는 그 출판 그 계약할 때 보면 그 뭐 오디오북은 어떻게 나눈다 뭐 이게 다 이미 다 적혀 있습니다. 정해진 계약대로 하면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왜 오디오북을 잘 안 만드냐 하면 성우한테 들어가는 성우하고 엔지니어 PD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 걸라. 그런데 그건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JYP가 직접 읽어버리면 가만히 있어봐. 난 돈도 안 받고 그거 읽어야 하는 거구나. JYP가 직접 읽고 그다음에 우리 이소연 PD가 저 오디오 잡아가지고 다 해서 녹음하면은 소연 PD한테 의향은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어요. 지금 갑자기 얼굴을 구기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지금 이런. 아니 지금 그러니까 고정비를 확 줄이시겠다는 거잖아요. 들어가야 되는 기본비를. 그래서 그걸로 만들면은 이제 저 제작비가 안 드니까 출판사에서 싫다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자 이런 걸 안 돼. 자 이런 일단 걸 반항을 좀 해보자. 이런 걸 몸빵한다 그러죠. 몸빵 몸으로 때운다. 몸빵한다. 네. 다른 고상한 용어가 생각 안 나네요. 몸빵이라는. 네, YG의 뭐 강한 과학이나 과학의 품격도 오디오북으로 나오면 참 좋은 책이긴 한데 네. 뭐 거기도 뭐 그림이나 표 같은 거 거의 없으니까 네. 가능한데. 근데 뭐 YG가 직접 목소리는 읽을 싫다고 수는 하니까. 네. 아니에요. 아닌가? 근데 저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읽는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제 책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뜻밖의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자기 객관화가 잘 돼 네. 있구나. 이토록 뜻밖의 강양구. 자, 지난번에 노화의 종말 편 방송했는데요. 채땡땡땡땡님이 오늘 방송 끝까지 참 재밌네요. 언젠가부터 유혹하는 YG 넘나 재밌어요. 크크크. 그러니까 유혹하는 YG 재밌다라는 이런 평들이 막 붙으니까 계속해서 유머에 더 신경을 쓰게 돼.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저는 지난번 녹음할 때 들어왔을 때 너무 좀 그랬나 너무 방방 떴나 싶어갖고 오늘 좀 차분하게 진행을 아닙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 유혹하는 YG 편이 재밌는 건 YG가 뭔가 유머를 많이 준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JYP의 책을 안 읽은 JYP, 책을 안 읽은 써니가 책 얘기는 모르니까 우리가 뭐라도 좀 웃겨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본인이 웃긴다고 생각합니까? 유혹하는 YG에서? 아니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네, 두루두루 두루미님께서도 즐겁고 유쾌했어요. 보너스 트랙 다운 맛. 정수는 엑기스라고 하죠. YGNR, JYP, NMN 입에 쫙 붙는데 정말 쫙 붙습니다. 저 고백할 거 있어요. 샀어? 고백. 벌써? 이번 주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비싸더라고요. 네, 또 막 검색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싼 걸로 샀죠. 고민 없이 바로 그냥 구매했습니까? 네. 얼마예요? 야. 지금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저기서 막 요새 할인 대전이어가지고 500ml 60캡슐 4팩에 한 13만 원 정도? 그 싼 걸로 그나마 그게 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mg이면 그 하루에 데이비드 2개 싱클레어는 하루에 1000mg 먹으니까. 그래서 500으로 찾았죠. 그러니까 500짜리 2개 60알이면 한 달분이네요. 한 달분. 그쵸. 한 달분이 13만 원. 그래서 일단 한 달분이 13만 원? 비싸다. 아니야. 그게 4개. 60개짜리 통 4개. 60개짜리 통 4개월에 13만 원? 4개월에 13만 원. 그럼 뭐 그 정도면 뭐 하지. NMN, NR. NMN. NMN. 그게 더 비싼 거라고. 그게 더 비싼 거죠. 네. 저기가 먹는 거죠. 데이비드 싱클레어. 우리가 지난번에 이 노화를 막아주는 네. 싱클레어가 먹는 약 이런 얘기만 했더니 나 그거 사기 아니에요 해놓고. 네. 펀딩 상품으로 NR, NMN 공동구매 추진해주시면 구매 참가하겠습니다. 진심이라고. 아니 그리고 미국에 연락해볼까? 우리 독지가 카페에서도 막 화제였나요? 그거 서로 주문하자고. 근데 제가 캐나다 사는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혹시 아니? 너 그쪽에 좀 싸게 파는 게서 좀 보내겠니? 해서 물어봤더니 야 우리 형님도 나한테 그걸 물어보던데 요새 한국에 무슨 일 있냐고. 아니 그 형님도 책걸상 들으시는 분인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더 웃겼던 건 뭐냐면 화요일 날 그 신박한 벙커라고 하는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과학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하는데 거기 그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참여하시잖아요. 네네. 전날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썩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좀 술 좀 그만 드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뜸 NMN 효과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구매했는데.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효과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랬더니 아니 NMN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맨날 이렇게 늦게까지 술 마시고 다니니까. 야, 그 식품이 커버해줄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그걸 넘으시는 거구나.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일단 그거 사서 주변에 이제 저희 엄마도 한 통 좀 드려보고 저도 한번 먹어보고 해서 그럼 나름 실험을 좀 나머지 두 통 해보려고요. 중에 하나는 혹시 뭐 프리미엄 붙여서 팔겠습니다. 자, 역시 써니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주문을 했군요. 최근에 그 노라조가 낸 신곡 제목 아주 좋은 거 있습니다. 뭐요?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그렇죠.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그렇죠. 맞긴 맞아요. 맞아. 근데 저는 이 NMN에 대한 이 관심 때문에 그 저의 탁월한 큐레이션에 대한 평이 없는 게 좀 서운하긴 하네요. 아니. 큐레이션에 대한 평 있던데? 카페에서 봤나? 카페에서 아니 그리고 저도 봤어요. 그 댓글이었나? 그 100년법? 그것까지 묶어서 이렇게 하다니 대단하다. 아니 그거 이제 전 세계에서 YG만 할 수 있는 큐레이션이라는 자긍심. 그 최근 한 몇 개월간의 큐레이션 중에 최고라고 저는 본인 생각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네,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본인의 야심작이었구나. 자, 띄엄띄엄 들으시는 분들은 뒤로 돌리셔가지고요. 그 노화의 종말편 다시 들어보시면 YG가 그때도 막 되게 자랑했어요. 뿌듯해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큐레이션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내가 최초다. 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근데 100년법 안 사고 NM에 붙어놨어. 100년법을 읽는다고 뭐 젊어지진 않으니까요. 네. 옹코아짐님, 노화 연구는 돈이 되는데 왜 노인의학은 돈이 안 될까요? 불로장생을 향한 욕망은 돈이 되는데 노년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은 돈이 되지 않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학자는 저는 전혀 모르던 분인데 최근 곧 출판될 한 노인의학자의 대중서를 미리 읽을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접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나온다니까요. 노화 연구는 물론 노인의학, 지속 가능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재현까지 망라한 책입니다. 제가 추천사를 썼는데 출판되면 댓글로 알려드린다는 떡밥을 미리 투척하고 가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이 옹코아짐님께서 요르교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추천사를 쓰신 책이 출판이 되나 봐요. 이건 JYP가 쓰려고 하는 주제랑도 맞닿아 있네요. 제가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노화 연구나 노인의학 관련된 책을 쓸 능력은 없고요. 지속 가능한 고령화 사회 뭐 이런 거는 조금 관심은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 딴 책 쓰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네, 옹코아짐님 책 나오시면 꼭 댓글에 책 제목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유혹하는 YG 중국 딜레마라는 책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중국 딜레마라는 책을 오늘은 유혹하는 YG의 책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책은 그 한겨레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중국 특파원으로 활동하시고 나름 우리나라 언론계에서는 중국 전문 기자로 이제 뭐 1순위로 손꼽히시는 분이 이제 박민희 기자라는 분인데 그 박민희 기자가 이 중국 딜레마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딱 그냥 제목만 봤을 때는 누구에게 딜레마인 건지가 좀 궁금해요. 중국 자체의 딜레마인 건지 중국을 둘러싼 뭐 한국이나 이런 사람들의 딜레마인지. 모두에게 딜레마죠. 모두에게. 중국인들에게도 딜레마고 중국을 이웃으로 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딜레마고 전 세계 인류에게도 이 딜레마인 맞아. 그런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그리신 것 같은데 이 책을 저는 약간 사실 제가 기자이긴 하지만은 기자가 쓴 책을 약간 신통치 않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약간 기자 아닌 사람이 쓴 책도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무지 이순데 뭐. 아니 그래서 이제 제 책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약간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렇구나. 난 다르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박민희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또 중국의 현지에서 취재하시고 좋은 기사를 많이 썼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분이 그 전에 인터뷰지 같은 것들을 내신 게 있어요. 중국의
네로라는 유명한 지식인들에게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묻는 인터뷰집 같은 것도 내신 적이 있는데 네. 그 책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 책이 중국을 묻는다 뭐 이런 중국을 인터뷰하다. 중국을 인터뷰하다 이런 책인데 그 책도 굉장히 좋아서 제가 중국 책 모아놓은 곳에 뭐 버릴 책은 버리고 남겨둘 책은 남겨두고 뭐 그러는데도 되게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도 꽂아놓고 아니, 그랬거든요. YG 그 책꽂이에는 중국 책만 모여 있는 섹션이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일본 섹션과 아. 중국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사람은 정말 좀 궁금한데 JYP와 YG의 그 책 정리법? 그 여행 준비의 기술에 써놨는데 음. 안 읽었구나 그 부분은. 아니 이렇게 나라별로도 하는구나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나라를 다 하는 건 아닌데 그 미국 편, 중국 편, 일본 편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아가는 소시민으로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일본이 어떻게, 미국이 어떻게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대목에서 이제 JYP는 상당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컴플렉스까지는 아니고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게 나 중국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중국에 대해서 나 이 책 몇 달 전에 그 신문에 기사 난 거 보고 정말 약간 읽고 싶었어요. 왠지 뭐 중국 역사 뭐 옛날 얘기 뭐 문화형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 몰라도 뭐 대세에 지장 없는데 앞으로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저렇게 가다 보면 이게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되고 세계 질서를 떠나서 대한민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우리한테도 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교양 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잠시 했어요. 다 읽기가 싫네. 근데 참 이렇게 그 JYP를 제가 옆에서 오래 봤잖아요. 네. JYP가 약한 분야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뿐이겠어. 이제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딱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하나는 뭐냐면 일단 역사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역사 아니 어떻게 저 정도의 교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렇게 역사를 모를 수가 있나?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역사를 진짜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야 그건. 싫어하는 거야. 역사를 싫어하고요.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 싫어하는 거지. 역사가 사실은 고리타분하지 않는데. 고리타분하다고 JYP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싫어해요. 인정. 중국에 정말 1도 관심 없고 맞아. 그다음에 중국을 싫어해. 약간 그 중국이 그 지금의 중국이 JYP랑 뭐가 안 맞나 봐요. 그렇죠 JYP. 내가 정확하게 봤죠. 아니 뭐 제가 여기서 본심을 얘기하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제하겠습니다. 네. JYP는 여행 준비가 취미잖아요. 전 세계 곳곳을 다 준비를 했잖아요. 중국은 안 하셨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여행 준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진짜 중국이라는 없는 대륙 자체 관심이 제 돈 없는 내고 여행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중국을 3번인가 갔지만 그건 다 출장. 일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짧게 갔다 온 근데 거고. 그때도 임팩트가 전혀 없었던 거죠. 임팩트는 있었죠.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구나. 여기는 내가 다시 여기는 나랑 안 맞는구나 이런 거를. 최근에는 안 가보셨죠? 최근에 간 것도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네. 그때와 지금의 중국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달라졌겠지만 저랑 맞는 쪽으로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궁금은 해요. 중국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알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은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이랑 관련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의 중국이 우리 전 세계에 얼마나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나를 좀 체감했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요소수 사태가 있잖아요. 요소수 사태. 네, 요소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는데 중국에서 안 하니까 요소수는 유록스 광고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거잖아요. 그 야구장에서 많이 한다면서요. 그 유록스 관계. 스포츠 채널에서 광고를 많이 틀어주죠. 네. 그러니까 그 그런 유록스 것처럼. 집어넣는 사람하고 프로야구 중계 보는 사람하고 이제 약간 겹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전 세계에서 중국과 일본을 무시하는 게 한국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중국을 좀 들여다보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 궁금증이 이 책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중국 책을 뭐 이렇게 섹션까지 마련해 둘 정도로 여러 권 읽고 그리고 모르긴 해도 세상에 중국 관련 책이 한국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진짜 한 2,400권 정도 나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중국 딜레마를 얘를 선택한 특별히 이유. 추천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2012년에 지금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네. 이제 취임하고 나서 지난 8년간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먹고 살기도 좀 바빴고 네. 중간에 미국도 다녀왔고 뭐 회사에서도 한번 뭐 공장도 쫓겨났고 프리랜서로도 생활하고 책걸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최근에 중국 상황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2015년 이후에 한 5년 정도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한 번에 약간 정리된 큐레이션이 잘 된 책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딱 이 중국 딜레마가 나오자마자 아, 이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시진핑 첫 번째 키워드가 시진핑이고요. 맨 마지막 키워드가 보시라이예요. 보시라이. 보시라이. 이거 혹시 베이징, 상하이 맞아요. 나머지 너무 지역 잘하네. 세 군데 지금 정치적 다툼을 다룬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시진핑은 지금 중국을 지배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시진핑이 2012년에 권력을 쥐고 주석에 될 수 있었던 데는 자신의 최대 정적인 보시라이를 숙청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으로 상징되는 지금의 중국과 그다음에 이런 시진핑으로 상징되는 중국이 가능하게 했던 보시라이를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지난 2012년부터 한 2020년까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리고 중국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키워드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를 다 커버하는. 네. 근데 이제 앞뒤로 이제 시진핑이랑 보시라이를 배치한 건 이 박민희 기자의 뭐 나름의 설계인 그런 거겠죠? 설계인 네. 거겠고요. 이제 앞부분에는 시진핑과 그다음에 시진핑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실권자들, 그 베이징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시진핑의 최측근이 되었고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의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중국에 그리고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소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뭐 그 중국과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학자들, 지금의 중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학자들. 네. 그런 학자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성장을 해왔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지금 중국의 인민들이나 혹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관심 있는 중국의 기업인들 그런 대목들은 JYP들께 관심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좀 읽어볼만 하겠다. 그 지금 목차를 쭉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YG가 소개했던 책 중에 그 뇌과학자들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 인물 뭐 10몇 명 그 과학자들 이야기를 가지고 통사를 엮었다고 했는데 이 책도 비슷한 형식인 게 보니까 다 개인은 아닙니다만 20인 굉장히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될 만한 사람 2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챕터씩 이렇게 쭉 쓰면서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그런 흐름으로 쭉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20인의 인물로 보는 21세기 중국 현대사 이런 부제 카피도 있고. 네, 그래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책이 되게 많은데 다 어떤 책들이냐면은 진짜 얼토당토하는 책들인 거죠. 여기서 얼토당토하는 말은 지금 중국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태종에 대해서 알면 지금 중국을 이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런 분야는 정말 많습니다. 특히 네. 이제 좀 연배가 되신 교수님들이 쓰시는 책들 중에 보면 보건의료 쪽에도 그런 거 많거든요. 아, 그래요? 80년대, 90년대 막 유럽이나 미국의 의료 시스템 뭐 변화 뭐 그때 이야기 가지고 그때 나온 이론 가지고 지금도 그게 막 진실인양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순원 굉장히 현대 중국의 초석이 될 만한 유명한 작가이고 지금 읽어도 여전히 이제 영감이나 자극을 주는 좋은 에세이들이나 작품을 많이 쓰신 작가지만은 그 순원을 가지고 지금 중국을 이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현대 중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자 큰 사건이었던 문화 대혁명 같은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 대혁명이 지금 중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진핑을 비롯한 지금 중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다 그 문화 대혁명의 상처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멘탈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상이라던가 중국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지금 중국을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업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갈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왜 그들이 이런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박민희 기자의 중국 딜레마가 딱 거기에 맞춤한 책이에요. 중국 관련 책들 이렇게 나오면 가끔 목차나 소개 글들은 보면서 늘 포기하고 했는데 요거는 상당히 네, 끌리네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서로 막 경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맥락은 무엇인지 사실 우리나라 뭐 포털 같은 데 보면 중국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짜증이 날 지경이잖아요. 뭐 네. 이렇게 황당무계한 뭐 어떤 이상한 또라이가 사고 친 거 이런 게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그 댓글에 빠짐없이 달리잖아요. 중국 뉴스 좀 그만 올려라.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런 하는데 그런 중국 관련 기사는 너무 많은 반면에 진짜 좀 뭔가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름 뭔가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기사 정확한 분석, 해석 기사 이런 건 진짜 또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책을 읽으면 가령 뭐 홍콩 문제라든지 혹은 티벳 네. 그쪽 맨날 자치 네. 이슈 많은 이제 그쪽 서쪽 동네 네, 티벳, 신장 이야기. 신장 뭐 이런 쪽이라든지 위구르 뭐 이런 그런 이야기도 여기 쪽이라든지. 다 이제 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박민희 기자가 현장 가고 그다음에 그 현장의 그런 흐름에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목소리들을 내는 분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의 이벤트라든지 그분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 책에 잘 정리를 해서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 약간 저널리스트 특유의 그런 건 있어요.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뭐 극적인 에세이 같은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또 뜻밖에도 팩트를 요령 있게 잘 정리해서 담담하게 정리하는 책으로는 또 손색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선 교양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면 이 책부터 시작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애청자들에게도 맞춤한다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낸 이 뭐 서평 같은 걸 보니까 중국을 위대함과 위태로움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 문구가 참 와닿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보기에는 지금 중국은 위태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위태로운데 중국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처럼 하면 아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텐데 중국은 약간 서구의 잣대나 혹은 네. 우리가 익숙한 상식으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또 박민희 기자가 잘 또 드러내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저 중국이란 나라는 진짜 계속 저렇게 가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좀 약간 모범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범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뭐 미국이나 혹은 뭐 유럽이나 이런 그 기존의 구강대국들이 보였던 것과는 뭔가 다른 면모를 보여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만큼 가지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뤄지기 힘든 일 같은데요. 2010년대 네. 한 초 정도까지만 네. 하더라도 그런데 이 박민희 기자가 이 책에서 보이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 진짜 굉장히 위태롭고 심지어는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저 나라는 저런 식으로 그냥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이제 주계장막 같은 거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계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외부랑 단절을 교류한 채 그냥 자기들의 논리로 막 움직였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그걸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주계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근데 새로운 주계장막을 이제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박민희 기자의 의견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주계장막은 옛날보다 더 무서운 주계장막이에요. 더 교묘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주계장막과 우리한테 붙을 나라들은 붙어. 네 편 내 편?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계적인 논리
상관없이 우리 중국 천하를 그냥 이 아. 구역 안에서 유지를 하겠어. 그래서 무역도 이 구역 안에서 하고 새로운 규범도 이 구역 안에서 만들고. 그래서 그게 제일 싫어서 중국에 대한 맞아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이 박민희 기자 책에도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니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무슨 옛날 말로 하면 지구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주계장막이 사실 현실에서는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코로나19만 그쵸, 봐도 네.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중국과 교류는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주계장막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유혹 당했어. 게다가 구매 버튼 누르셨습니까? 288쪽밖에 안 되네요. 맞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저기 쭉 이제 목차만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대만 문제도 나오나 봐요. 차이잉원 나와요. 총통 네.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마윈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글 제목도 있네요. 21세기 중국의 취한타이 이거 전태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 노동운동가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같고. 약간 감시 이런 것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성의 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미투와 네. 페미니즘 관련되는 글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힙한 이슈들을 골고루 다 잘 짚어주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음. 네, 그리고 이 책 뒤에 또 이 책을 쓰면서 박민희 기자가 참고했던 참고 문헌들도 뒤에 많이 붙여놨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참고 문헌들 중에서 더 읽고 싶은 책들은 뒤에서 이렇게 픽해가지고 더 읽을 수도 있고. 그럼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어떤 분야든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국 딜레마를 추천하십니까? 네, 중국 딜레마를 추천합니다. 네. 자, YG를 믿고 JYP도 일단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얼마 하지도 않네요, 가격도. 이 정도 살 돈은 있어. JYP의 중국 지식이 1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혹시 제가 읽어보고 정말 좋은 내용이고 더 구체적으로 뭔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많다 그러면 방송을 또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과 더불어 가지고 제가 책을 또 이제 2권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조너선 펜비라고 하는 기자가 있어요. 네. 이 기자는 역시 중국에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던 중국통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박민희 기자가 한국 기자 중에서 중국통이라면 이분은 서양 기자 중에서 가장 중국통으로 꼽히는 기자 중에 하나인데 장제스 평전을 또 낸 저술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기자인데요. 이 조너선 펜비가 시간은 좀 됐어요. 5년 전에. 그러니까 5년이 아니죠. 2012년이니까 한 8년 전에 네. 8년 전에 버블 차이나라고 하는 책을 폈어요. 버블 차이나 우리나라에는 2015년에 번역이 되어 나왔거든요. 이 책도 문고판으로 되게 짧아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이 책의 부제는 무엇이냐면 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가예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G2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새로운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이분이 보기에는 안 된다, 지금 이거구나. 중국은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이대로 가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들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잠깐, 이게 8년 전 책이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현재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흥미롭죠. 재밌겠네요. 네. 근데 그 조너선 펜비라고 하는 기자가 쓴 버블 차이나에 묘사된 내용들이 거의 다 현실이 되었어요. 그건 안 봐도 되겠네. 아니, 그런데 이 책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민희 기자가 인물 중심으로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약간 스케치 형식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스케치의 이면에 있는 논리나 역사 같은 게 조금 있을 것 아니에요. 네네. 그걸 이 조너선 펜비는 아주 정확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중국이 왜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줬는데 그래서 약간 세트처럼 잘 읽혀요. 그래서 이 조너선 펜비의 버블 차이나 이것도 굉장히 짧고 잘 읽히거든요. 네. 이 책이랑 그다음에 박민희 기자의 중국 딜레마를 함께 읽으면 어디 가서 중국 좀 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읽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순서
읽을 순서는 어떻게 정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전호선 팬비책 먼저 읽고 중국 딜레마 읽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그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 근데 그리고 둘 다 분량도 짧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JYP는 오히려 그 박미인 기자 책보다 전호선 팬비책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표정이. 한 8년 전에 쓴 책이라서 네, 읽지 않을. 요거는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여전히 현재성이 있다니까요. 아 그리고 네. 제가 중국 관련 책 중에서 또 하나 추천? 네, 또 하나 이건 진짜 제가 항상 맨날 그 많이 추천하는 책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책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중국 관련 책을 보면서 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국 관련 책을 보면서 울게 되더라고요. 무슨 책인데요?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라는 책이에요.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라는 책인데 위화는 네, 알죠? 형제의 위하. 형제의 위하가 형제보다 더 유명한 건 허삼관 매열기죠. 그러니까 형제의 위하 그리고 허삼관 매열관의 위하가 미국 퍼머나 대학에서 2009년에 중국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중국을 전혀 모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때 한참 중국이 막 강대국으로 막 굴기하고 있을 때잖아요. 네. 그걸 위하가 한 거예요. 근데 위하는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약간 중국의 미래를 좀 걱정하는 시각에서 정리를 했는데 현대 중국에 대한 어떤 책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호소력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경계인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중국에 애정이 있으면서도 애정과 자부심이 있으면서도 또 중국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쓴 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설가잖아요. 네. 기가 막힌 에세이 둘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설명하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그 네. 키워드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책을 읽으면서 한 2번 정도 울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 두 대목에서. 어떤 대목에? 그건 비밀. 비밀. 근데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정보를 이 책은 중국에서는 출판이 못 됐네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 쓴소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또 좀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위화는 그 뭐 쓴소리 해가지고 책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중국 정부랑 특별히 각을 세우거나 뭐 어디 다른 나라로 가서 활동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진 않은데 주로 지금은 외국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는 10개의 단어로 중국을 말하다라고 하는 부제가 있는데 저는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 딜레마를 읽으니까 위하가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에서 1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게 지금도 여전히 그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읽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만한 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책이 너무 잘 읽혀요. 감동도 있어요. 자, 위화의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요거는 관심 있습니다. 제목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는 천안문 사태 에서 원제는 그게 아닌 것 같긴 네. 합니다만 한국어판 제목입니다만 저는 요 대목 두 가지 이유에서 관심이 가고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제가 게 2번 울었는데 한 번은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한 번 울었고 또 한 번은 축구공에서 울었어요. 축구 얘기 안 한다더니. 그러니까 읽으면 그게 비밀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어봐 줄 줄 알았던 거지. 근데 뭐 안 안물 안 물어보니까. 공개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준비한 멘트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를 읽고서 중국에 대해서 문을 연 다음에 이 중국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알고 싶네. 우리 애청자들의 성향을 생각하면 그래요.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조노선 펜비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중국 딜레마를 읽든지 아니면 중국 딜레마를 읽고 거기서 끝내든지.
그렇군요. 저는 중국 딜레마를 읽고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로 올맛하는 거가 어떨까 이런 흥미가 들고요. 네. 원제는 10개 단어 속에 중국이고 위화는 이제 일단 사람이 좀 익살맞은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작가라서 뭐 최근에 안 봤습니다만 옛날에 좀 책들 좀 봤던 사람이라서 관심이 가고요. 네. 중국에서 위화의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중국 내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잘 팔리지만 중국을 현대 중국 대표 작가 이런 이야기 듣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에서 금서로 지정된 책이라는 요 멘트를 또 보면서 그럼 좀 봐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실제로 그리고 강연하면서 그 많이 싸운대요. 누구랑? 중국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중국을 중국인이면서. 대표하는 작가고 그다음 중국인이면서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험담을 밖에서 할 수 있느냐. 나는 너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항의를 많이 듣고 그 논쟁 같은 것도 현장에서 많이 한대요. 위화가. 그 너야말로 지금 네가 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중국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렇군요. 저 최근에 계속 책걸상에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 YG의 큐레이션이 점점 되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런 사실 느낌이 점점이 듭니다. 아니라 원래 격조가 있고 원래 세상에서 유일무이했어요. 예. 아니 진짜 중국 딜레마를 소개하면서 전호선 팬비 책을 언급을 하고 팬비 책을 언급하면서 위화 책을 언급하는 이런 큐레이션은 없어요 진짜. 네. 이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저는 저의 한계를 잘 안다니까요. 아무튼 세월이 참 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위화도 한때는 젊은 작가로 중국에서 막 한창 뜨고 있는 신인 작가 이런 얘기 들었던 사람인데 환갑이 넘었네요 벌써. 네. 그렇군요. 아이고. 자, 책걸상 482회 유혹하는 YG 오늘은 중국 딜레마를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점심 시간을 쪼개서 지금 이제 그럼 한 19시간째 뭘 못 먹으신 건가요? 네, 점심 시간을 쪼개서 지금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게 방송을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펀딩 일정 등은 다음 방송에서 아마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다음 주십시오. 방송은 박평이랑 하는 방송이죠? 그렇습니다. 네, 또 박평이 있어야 되거든요. 박평이 또 이렇게 또 추임새를 넣어줘야 뭔가 공신력이 실리고 신뢰가 생기고. 써니는 신뢰가 없는 그러니까 목소리입니까? 지금 나를 대놓고 써니는 약간 이러는 내부인. 거예요? 써니는 약간 내부인이고. 객관성을 잃을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